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67강은 개혁 경영진이 외부 자금의 초다 사익금이나 소액주 주식 발행 촉감으로 공금 유용을 하는 어떤 재능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감사 보고서는 이제 비적정의 사항이 많았고 또 공시 지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뭔가 회사의 불자산이 있고 또 불자산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감사인하고 회계법인의 회사의 경영진하고 대단히 갈등이 있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 대기업의 회장이 경영진에서 은퇴되기도 하고 또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퇴진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수익주주 권한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회사의 불자산을 자신이 숨기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양심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많은 보도된 것들을 집계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의 유형을 많은 사람들 듣고서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발표드리는 것이죠. 자, 지금 현황은 이제 특히 신외관법이 전면 개정 적용됨으로 인해서 작년 11월부터 어떤 행정당국, 금융당국의 감리나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이거에 따른 징계나 벌금 또 민사, 형사 손해배상금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당히 감사하고 또 적당히 그 회사의 압박에 압력에 설득에 굴복해서는 회계법인도 공익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다치고 그 회사도 망치는, 모두가 망치는 사태를 이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에서 아주 비적정의 이용 같은 거를 표출을 함으로써 비적정을 표출 많이 함으로써 니트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도 비적정, 저 회계법인도 비적정, 이렇게 해서 비적정 의견이 전에 한 상장법인 1% 정도 급에서 이제 2, 3%급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간사 의견이 강화했다. 이렇게 비적정 의견이 속출한 이유는 종전에 99%가 적정이었는데 이렇게 속출함으로 인해서 상장 대기업 회장 등이 막 사퇴했었죠. 그래서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은 물론 이제 주총에서 지니까 항상 조양호 회장이 어쩔 수 없이 나가 있지만, 이렇게 사퇴된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적 변화가 생기면서 전문 경영인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문 경영이라고 해서 투명하게 경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익 추구의 이유가 있고 자신의 성과를 과대 계상해서 주가를 유지하고 또 연임을 하고 상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익 추구를 강화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익 추구를 하는 모든 것이 부실자산으로 반영이 되면은 비적정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실자산은 이제 원인 불명의 무수익 자산, 특수한 게 대여금이나 채권 미수금, 관계사 고가 취득으로 따른 거액 손실, 또 과다 재고나 밀어내기 매출했다는 장기 매출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계감사인과 회사는 매년 감액 평가 손실을 반영해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경상이익을 표시됨으로 인해서 거액 은행 차입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고주가 유지를 통해서 외부 주식 팔증 발행 유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실자산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자금이 이제 부실자산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동차를 치면 이렇게 이 썩은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썩은 바퀴는 높게 굴러가는데 이 썩은 바퀴가 없는 바퀴가 되면 푹 내려앉아가지고 거액 차입금을 유지할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유지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부실 재무제표나 불량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옛날 BS 대차표를 보면 청산활동 이동자산은 어느 정도 있고 또 생산시설 자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활동으로 되는 외부 지금 부채로서 조사항이 되는 것이고, 또 대주주가 당초에 자본금을 유입한 걸로 이제 생산시설 구정자산이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밑으로 썼는데 일부러 이거 위에도 있고 밑으로 있는 거지만 한꺼번에 썼어요. 제가 부실자산에 과대 반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실자산에 과대 반영한 것을 따져보면은 장기 매출 채권이 대손 처리가 안 되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장기 누적 재고자산도 있고,
특수관계자한테 대한 대여금이나 미수채권, 선급금 같은 게 누적돼 있어요. 이거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특수관계자가 그 자금을 유용해서 빼갔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불분명 무수익 자산, 거액 영업권이나 아니 관계사 자회사 이런 것도 무수익 자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뭔가 돈을 관계사 거래를 통해서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의 재원은 바로 거액의 은행 차입금을 조달한 것들, 또 소액주주가 자본금 불입한 거, 또 소액주주가 10배, 20배, 50배, 100배로 주식 할인 할증 발행해서 들어온 것들, 이런 돈들, 또 그동안 손익계산서에서 누적 경사이익이익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이런 왼쪽에 썩은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썩은 바퀴가 다 대선 처리되고 감액 처리되면 이것도 다 죽는 것이고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밑에 하부 바퀴가 썩은 바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썩은 바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이제 일부 정상 매출 있고 정상 매출 원가 등등 판매 관리비 있는데 이때 일부는 이제 이럴 때는 이런 그 거액 부실 자산을 많이 유지한다는 얘기는 밀어내기 매출이 있다는 얘기. 밀어내기 매출을 하니까 장기 매출 채권이 있고 이 장기 매출 채권이 있는 것이죠. 특수관계 매출을 통해서 특수관계 채권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죠. 이쪽에 돈이 갔으면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거는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뭔가 공금을 유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을 내면 이것이 누적 이용이 되므로 인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는 까보면 다 이게 부실로 감액해야 할 그런 소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실자물표를 만드는 그 경영진이나 신부자들의 이유는 뭐냐? 순이익이 계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외부 차입 유지가 되고 추가 자금 조달이 되고 주가가 유지되면서 외부 자본금이 할증으로 플러스 시켜서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계속 순이익을 하려면 결국은 또 부실자산이 있었게 돼서 대주종으로 가문이 비자산서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급여 상여금이나 배당금 등은 적반 세금의 방법으로 인해서 한 50 내지 60% 이상의 많은 세금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실자산 비용으로 계속 지키면은 세금 없이도 가져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가끔가다 사회 문제가 됐죠. 옛날에 SK그룹에서도 이걸 빼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든가 파산상 투자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세금 없이 돈을 가져가서 한번 돌려보는 것이고 돌려서 이익 나면 이제 마이 포켓으로 가고 손실 나면 다시 이제 회사에 손실 났다고 보고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부실자산이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기업 오너 가문의 사익 편취를 예방하려면 바로 철저하고 독립된 이거 이제 아무나 임의 선임하지 않고 지정감사를 받거나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소신 의견이 표명이 돼야 되고 이름으로써 부실자산을 즉시 감액을 하고 정상이익이 나면 이제 안 나면 증시에 퇴출을 하는 그런 좀비 회사들을 없앰으로 해서 자꾸 비정상기업을 퇴출해야 분식회계가 예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회사의 증시를 깨끗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깨끗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주식과 거래가 유지가 돼야만 우리나라의 이런 부실한 시장 자본 구조를 없앨 수 있고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투명하게가 중요하다. 투명하게를 하면 철저한 외부 감사가 중요하고 이런 부실 자산을 감액시킬 수 있는 과감한 용기와 또 압박에 굴복하지 않은 소신 있는 의견 표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회계사들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쭉 보면 부실 자산의 그 개연성을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모양이 안 좋게 딱 나오면 연결이 안 되거나 이상하게 특별한 금액이 과액이거나 그러면 그것은 설명을 몇 번 들어보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까야만 투명하게가 돼서 이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종이었습니다.